도쿄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천황의 집 환거. 265년 동안 막부 도쿠가와 가문의 본성이었다가 메이지 유신과 함께 천황의 거처가 된 곳이다. 높은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인 환거는 복잡하고 화려한 도쿄에서 가장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한때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던 천황. 지금도 일본인에게 천황은 일본의 상징, 마음의 고향으로 존재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히로히토 천황이 사망하고 1990년 왕세자 아키히토가 제125대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즉위식에서 새 천황은 일본 왕실 대대로 전해오는 삼종의 신기를 전수받았다. 삼종의 신기는 천황을 상징하는 세 가지 보물로 거울과 칼, 고곡이 바로 그것이다. 先に日本国憲法及び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って皇位を継承しましたが、ここに即位礼正殿の儀を行い、即位を内外に宣明いたします。 天皇陛下万歳万歳万歳。 천황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즉위식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삼종의 신기를 전수받는 일이다. 거울과 칼, 고곡, 이 세 가지 보물을 계승한다는 것은 새 천황이 하늘로부터 그 정통성을 인정받은 천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1945년 패전 당시 천황은 국민들의 안전보다 삼종 신기의 보호에 더 신경을 썼다는 일화가 전해오기도 한다. 천황과의 삼보 중 하나로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으며 천황 자신도 본 적이 없는 고곡. 그러나 고곡은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쉽게 발견된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이 거대한 무덤은 두 개의 봉분이 남북으로 이어진 쌍둥이 무덤으로 경주 시내의 고분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1974년 이 황남대총에서는 신라의 황금시대를 상징하는 유물들이 다량 출토됐다. 그 중에서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북쪽 무덤에서 신라 고분 중 가장 많은 금제 장신구가 쏟아져 나왔다. 무덤 주인공의 머리맡에서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금관이 출토됐다. 순금으로 만든 이 금관에는 작은 원형의 금판 구슬이 수없이 매달려 있고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고곡이 반짝이고 있었다. 금관은 우리나라 고대 유물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다. 신라인이 만든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독창적인 걸작품으로 칭찬받고 있다. 바로 그러한 금관에 부담스러우리만큼 많은 수의 고곡이 달려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고곡 하나가 왕위 계승의 증표가 되고 존귀한 존재로 떠받들어지는 데에 비해 신라의 고곡은 지금까지 출토된 금관에만도 수백 개가 넘는다. 고곡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일본 왕실의 보물이자 천황의 상징이 된 것일까? 그리고 천황의 보물이 된 고곡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보석박물관. 세계 각지의 보석과 원석 11만여 점을 소장한 국제 수준의 보석박물관이다. 인간의 다양한 욕망과 권위, 사랑을 상징하듯 각가지 형태의 보석들이 제각각의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다.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보석 옥은 원석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인간의 손에 의해 더욱 존귀한 존재로 발전해왔다. 옥은 밀도가 높으면서 투명하게 빛나는 광물이다. 장신구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줄무늬가 발달한 만호와 아마조나이트라고도 불리는 반투명의 밝은 청록색을 띤 천화석, 그리고 빛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경옥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 옥은 동양을 대표하는 보석으로 승화 발전해 왔는데 그 이유는 건강과 장수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2천여 종의 광물 가운데 인간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옥이 유일하다. 고곡은 말 그대로 구부러진 옥. 재료는 옥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유리, 수정, 돌같이 옥은 아니지만 고곡의 형태를 하고 있는 유물의 총칭이다. 수정을 곱게 갈아서 만든 고곡은 삼한시대 후기부터 제작이 되었고 돌을 쪼개고 연마해서 고곡을 만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토로 알려진 익산 미륵사지. 백제무왕과 선화공주와의 설화로도 유명한 이 사찰 북편에서 유리고곡 한 점과 유리고곡을 만들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푸집이 발견됐다. 이처럼 다양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곱게 구부러진 형태의 것 모두를 일컫는 말이 고곡인 것이다. 고곡은 금관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구슬들로 이루어진 어깨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장식하기도 했다. 신체의 중요한 부분, 왕의 권위와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고곡이 장식돼 있다. 이처럼 빈번하게 사용된 우리의 고곡이 일본의 고곡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한반도의 고곡이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라면 천황의 보물이 된 일본의 고곡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동해 해류를 타면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는 일본 시네마현에 위치한 이즈모 지역. 일본 고대 문화의 발상지인 이즈모는 한반도와 교류가 활발했던 곳 중 하나다. 한반도의 다양한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바로 이곳에 고곡을 만들었던 옥공방 유적이 유일하게 복원돼 있다. 1969년 이 유적에서 350여 개의 동검과 구리, 무기류, 고곡이 출토됐고 고곡을 제작하던 옥공방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재료를 이용 고대 이즈모 지역에서는 기원전 3세기 야요이 시대부터 기원 후 12세기 헤이안 시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고곡을 생산하고 전국에 공급했다. 고곡을 갈기 위해 사암을 이용한 갈돌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갈돌은 한반도 청동기 시대 옥공방 유적인 진주 남강 유역에서 발견된 우리나라의 갈돌과 흡사해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 제작된 유리 고곡 또한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한반도의 영향을 짐작케 한다. 弥生時代になりまして日本に朝鮮半島などから稲作文化が入ってくるんですね。その時に、その稲作だけではなくて他にもいろんな文化が入ってくるんですが
その一つがですね玉作り勾玉作りの文化なんですよ。その技術が日本にずっと東の方に広がっていきまして、玉作りの新しい技術が生まれたんです。 일찍부터 고곡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즈모 고곡 장인들의 솜씨는 일본 제일이 되었다. 대대로 천황가의 헌상에 온 고곡을 만들어 왔으며 아직도 천황가의 고곡을 생산하고 있다. 이즈모 지역이 고곡으로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옥의 일종인 만호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이곳의 만호는 빛깔과 재질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천황들도 이즈모의 고곡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즈모의 장인들은 빛깔이 선명한 가장 좋은 만호를 선별한 후 모두 수작업을 통해 천황의 보물을 만들어 온 것이다. 이즈모 고곡의 전통을 잇고 있는 고곡 전승관. 하나의 고곡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석을 잘라 고곡 모양을 뜨고 조심스럽게 다듬으면서 고곡의 형태를 만들어간다. 원석을 고곡으로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된다. 지금은 기계 작업이 가미돼 시간이 크게 단축됐지만 예전에는 이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고곡을 다듬는 손길엔 긴장이 가득하다. 무라다 노부유키 씨는 70이 넘은 그의 스승에게서 고곡 제조법을 배웠다. 그의 스승은 윗대 장인에게 기술을 전수받았고 그렇게 대를 거듭하면서 이즈모 고곡의 맥을 이어왔다. 천황가에 헌상하는 고곡이든 보통 사람들이 행운의 상징으로 간직할 고곡이든 간에 하나의 고곡을 탄생시킨 장인의 마음은 그 옛날과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出来上がるとなんか自分の子供みたいな気がして、時々お客さんの中で昔買ったものですよって言って僕たちに見せてくださるお客さんがいます。それは僕じゃなくってもっと昔の何十年も昔の職人さんが作られた作品をね大切に持ってくださっ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って、そういうのはすごく素晴らしいなと思うので、僕もそういういつまでもその人の宝物にしてもらえるような良い作品を作りたいなといつも思います。 왕실에 헌상하는 고곡 목걸이는 녹색과 붉은색, 하얀색을 띤 옥으로 제작되는데 녹색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젊은 사람의 피처럼 늘 건강하게, 하얀색은 백발이 무성하도록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고곡의 존재는 일본 서기에 처음 등장한다. 이즈모의 신 스사노오노 미코토가 이 무기들을 물리친 사례로 고곡을 선물받게 되는데 이 고곡은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가 일본을 세운 하늘의 아들에게 내린 신성한 물건이라는 것이다. ここの地方で、スサノオノミコトという神様がいらっしゃって、でその神様がヤマタノオロチを退治した際にですね、ここ島根県の玉造の、玉造湯神社の神様が、作った勾玉をですねヤマタノオロチというものを倒してくれたおかげに、お礼に勾玉を渡したと。その勾玉が、アマテラスの大御神という今の伊勢神宮の祭神なんですが、伊勢神宮の神様の、方にお礼にお渡しされたものをスサノオが献上したというかお渡しなさったのが、皇室の元のアマテラス一族の、お守りにするという
それが三種の神器の流れ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고곡은 복을 가져다주는 기원의 상징으로, 청동 거울은 왕의 상징물인 태양을, 그리고 칼은 악을 물리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모두 주술적인 의미와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고곡의 주술적인 성격은 고대 일본 토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토기의 주인공은 무녀나 제사장의 권위와 권력을 부여받은 자로 추정되는데 여러 개의 고곡으로 장식한 목걸이를 하고 있다. 제사를 주재하는 권위와 영적 세계의 상징이 고곡에 함축돼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고곡 목걸이를 착용한 무녀가 오키나와 북쪽 나고시의 한 어촌 마을에 존재한다고 한다. 오키나와에는 각 고을마다 우마치라는 마을 제사가 있다. 주로 바닷가 마을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때 노로라 불리는 무녀들이 제사를 주관한다고 한다. 그중 쿠지라는 작은 어촌 마을의 무녀가 대대로 전해오는 고곡을 목에 걸고 마을 제사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오키나와의 고곡은 일본 본토와 달리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것보다 노로들에 의해 대대로 전해져 오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메이지 천황의 노로에 대한 박해와 2차 대전 때 대부분이 소실되어 이제 몇 개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쿠지 마을의 고곡도 이렇게 마을 회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제작진은 세토나이 대학교의 나고 히로시 교수의 소개로 쿠지 구청장 시마 부크로 씨를 만났고 그에게 고곡 목걸이의 공개를 부탁했다. (2000년) 가까이 사람의 손길에서 손길로 전해져 온 고곡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실 정확히 어느 정도 오래된 것인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낡은 구슬끈의 흔적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특히 고곡의 머리에는 여러 갈래의 선이 보이는데 이는 황남대청에서 출토된 고곡과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것이 최소한 1500여 년을 넘게 전해져 온 증거라 한다. 고곡 목걸이는 마을의 제사를 주재하는 무녀 노로만이 착용할 수 있다. 노로의 권위를 이 고곡이 받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제작진은 현재 이 마을의 노로를 만나기 위해 노로 돈치라는 곳으로 향했다. 노로 돈치는 노로가 거주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하늘의 기운이 닿는 신성한 장소로 노로는 이곳에 머물면서 마을을 위해 명상하고 기도한다. 2년 전 신내림을 받고 무녀가 되었다는 지금의 노로는 올해의 마을 제사를 준비 중이다. 본 행사에 앞서 고곡 목걸이를 착용하고 신에게 기도할 준비를 한다. 쿠지 마을에서는 매년 6월 우마치, 즉 마을 제사가 열린다. 고대 바다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제전으로 풍년과 풍업,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노로의 고곡은 이러한 주술적 힘의 상징의 다름 아니다. 세 개의 고곡이 합쳐져 있는 토모에라는 문양을 뒤로 하고 노로를 보좌하는 코데라는 재관들과 함께 노로는 마을로 가서 제사를 주관한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 전 이날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고곡이 공개된다. 우마치에 나온 노로와 제관들은 풀이 무성한 나뭇가지 관을 쓴다. 오키나와 전통 사상에 따르면 이 관은 용을 상징한다고 한다. 노로는 용을 머리에 이고 고곡을 가슴에 달고 있다. 주술의 힘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우마치가 시작되면 마을의 원로가 큰 볕단을 지붕 위에 걸어둔다. 이것은 풍작을 기원하는 행위라고 한다. 고곡이 달을 상징하기라도 하듯 이 우마치는 오랜 세월 음력 보름에만 이루어져 왔다. 이 노래는 후나 우무이라고 해서 고대 여자들이 부르던 신의 노래였다. 대부분의 오키나와 우마치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바다 건너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를 형상하는 새끼줄 속의 남성들은 고곡을 사러 대륙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뜻한다. 원래는 여성들이 타고 갔으나 어느 세월엔가 남자들이 타고 가는 것으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この勾玉は朝鮮にもありますし、朝鮮でも宝物でしょうけれども、一方日本全国に広がって、この女たちが歌う神歌、これを見ると必ずしもそうではなくて、非常に広い内容を言っております。海の向こうから来た人たち、これを歓迎して、昔2000年前の人たちだと思うんですが、今はもう神様になってます。海の向こうから神様が来ると。でそれをお迎えをして5月においでになります。で6月はですからそれと交流をしてで7月にお送りするというのが流れなんですが、基本的にはそういう人たちとの交流、これに大きな意義があっただろうと思います。 오키나와 출생인 나고 히로시 교수는 평생을 고곡 연구에 매달려온 사람이다. 대륙으로부터 바다 멀리 이곳에 고곡을 전해준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는 고곡이 오키나와 지역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바닷가 조개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곳에는 한반도에선 볼 수 없는 야광 조개로 만든 국자가 한 점 전시돼 있다. 대가야의 고분에서 출토된 이 조개는 오키나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당시 한반도와 오키나와의 빈번한 교류를 증명한다. 특히 소라 고둥의 나선형 무늬에 착안한 도레인들이 고곡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오키나와에서 한반도로 대량의 조개류가 넘어갈 때 그 대가로 다량의 고곡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これを切った時にどうなるかということを示したのがこれです。ですから、この中にこの勾玉の形が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ね。 고곡과 흡사한 소라 고둥의 절단면은 여성의 자궁과 새 생명을 상징하며 삼종의 신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まず剣です。これは2000年あるいはそれ以前朝鮮から金属が伝わります。これは戦争の時代、人と人とが殺し合う時代を象徴的に言ってるんでしょう。これを食べてしまうと結局女のこのお腹の中にもう一遍入ると、そうするとこれは新たに生まれてくるわけです。再生すると鏡が出ます。で鏡というのが太陽のシンボルです。だから太陽が平和のシンボルで、結局この混乱の時代、剣の時代をこの女たち、女を象徴する巻貝が食べ尽くして新しく太陽信仰に変えると。この3つがこのいわゆる倭国あるいは日本の国がどうやってできたのかというこれを説明するこの証拠品であると。 일본에서 고곡은 천황의 상징을 넘어 어느새인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오사카 나니와 지역에 있는 다마츠쿠리 이나리 신사. 구슬을 만든다는 뜻의 다마츠쿠리라는 명칭은 이 신사가 고국을 신으로 모신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일본 서기는 5세기 말 옥작부에서 고국을 만들던 한 여인의 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러 고구려에 가자 아내가 슬퍼한다는 내용이 전해오는데 이들이 곧 한반도에서 온 고국 장인이었음을 암시한다. この浪速玉造部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まして、朝鮮半島から来られた方がこの土地でいろいろと宝石の技術を伝えられまして、それがいろいろとこういうふうな宝石のいろいろと原点になっていくわけなんですけども、日本ではどうなんいうんですかね、信仰に基づく3種の神器の中の勾玉とか丸玉とか管玉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こちらで作ったと記されています。だから大体古墳時代、日本でいう大体5世紀なんですけども、5世紀頃にこちらに集まり住んでそういう玉を作ったということで、逆に5世紀言いますともう朝鮮半島からこの付近にどんどんいろんな文化を語り伝えてこられた方々が多いところなんですけども。 기록을 뒷받침하듯 이 일대에서는 많은 고국이 출토됐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옥작부라는 관청은 고국을 만들어 왕실에 바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고국들은 이곳 오사카에 있었던 옥작부에서 만든 고국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런 고국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는 독특한 고국이 있다. 이른바 모자 고국이라는 것이다. 모자 고국은 고국 하나에 또 다른 고국이 한 개 혹은 여러 개가 붙어있는 형상이다. 큰 고국을 엄마 고국, 작은 고국을 아들 고국,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자 고국을 만지거나 간직하면 자식을 얻는다고 한다. 큰 고국에서 작은 고국이 돋아나는 것 같은 이러한 형태는 하나의 생명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 형상이다. 모자 고국은 자손의 번창을 바라는 주물로서 제사나 신앙을 위한 물품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모자 고국은 일본에서만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반도에서 유입된 고국이 모자 고국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낳았고 일본에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모자 고국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모자 고국 역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것임이 간접적으로 증명됐다. 이 고국은 전형적인 모자 고국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공식적인 발굴을 통해서 출토지가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도 모자 고국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잘 말해준다.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의 주암댐 수몰지. 1986년 바로 이 일대에서 모자 고국이 출토됐다. 우리가 발굴 지역의 대안 쪽을 지금 당시 직접 발굴을 맡았던 서울대 이선복 교수와 함께 출토지를 찾아가 본다. 댐을 막으면서 현재는 완전히 물에 잠긴 이 일대는 10여 개의 청동기 시대 고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던 거대한 제사구역이었다. 그 중에 한 고인들에서 이 모자 고국은 출토됐던 것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슨 흔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모자 고국이 나오게 됐었죠. 그 모자 고국은 그 당시까지 국내에서 불과 몇 점 알려지지 않았었고 또 전부 다 또 소위 그 구입품이거나 전세품이거나 이런 식이었고 그 출토 위치가 확실한 유물이 한 점도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최초로 그 출토 위치가 확실한 그런 유물이었고 아마 아직 현재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상당히 놀랐고 또 당시에 이제 그 지도위원회를 열었을 적에 오셨던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그 뜻하지 않은 수학에 매우 흡족해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제사 유적이 있던 중요한 유적임을 증명하듯
현장을 방문하는 그날에도 곳곳에서 백제의 토기들이 발견됐다. 이게 다 이거는 아주 못 긴 그 항아리, 큰 대형 그 항아리인데 지금 저거하고 이런 항아리들이 이게 목이 이렇게 길게 돼서 크게 돌아가는 항아리인데 이게 죽어져서 이게 하나의 그저 세트를 이루면서 나오거든요. 이런 다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그러네, 굉장히 큰 항아리죠.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아마 여기가 요 내부가 아마 무슨 조그만 무덤의 부장 공간 같은 거였을 텐데 그게 아마 노출되면서 그대로 깨져갖고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강 쪽에는 주거 유적이 있고 또 제2 행위를 한 그런 그 흔적이 보이고 그 모자고 말해주듯이요. 그 뒤에 그 배후 산지에서 이런 무덤들이 있고 하니까 아마 여기가 하여튼 그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백제 시대 때 생활 터전이었던 거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뜻밖의 정말 그 오늘 큰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백제의 생활 터전에서 그리고 그 모자 고곡이 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에서 나왔을까? 이 청동시대 고인돌이 일단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매장 유적이었겠지만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 속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묻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점점 사라졌을 것이고 대신에 이제 어떤 마을의 제의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할 적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백제시대 때 어느 땐가 그 무슨 행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인돌 아래에다가 이 모자고곡을 묻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뿐이죠. 이 모자고곡이 만들어진 시대 때 묻혀진 것이라면 사용되던 때에 묻혀진 것이라면 하여간 이 일대에서 백제 때 모종의 어떤 그런 그 제사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도 한때 모자 고곡을 숭배했음을 암시한다. 동시에 그 기원 역시 한반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곡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곳임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유적이 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금으로 만든 고곡이 발굴된 곳이다. 이른바 금제 고곡이 출토된 샤카노 코시 고분. 일본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앞쪽은 각이지고 뒤쪽은 동그란 모양의 전형적인 전방 후원군이다. 샤카노 코시 고분에서 단 한 점 발굴된 금제 고곡은 일본 내에서도 단 한 점만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고곡이 발견된 예가 이 고분 외에는 없지만 신라에서는 비슷한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주 황남 대충에서 출토된 순금 허리띠. 금으로 만든 허리띠에 무늬를 새긴 작은 금판을 연결해 만든 것인데 끝에는 금제 고곡이 달려있다. 금으로 고곡을 만드는 것은 신라뿐 아니라 가야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전무하다. 普通は古墳時代の勾玉は石でできているのが金属製でしかも金でで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日本で現在まで見つかっている中で唯一の例なので大変貴重な品物だと思います。で日本の国内に類例がないのでその類例を探しますと新羅の勾玉とそれから茅にも最近数例見つかってますので新羅と茅の有力な横領クラスの墓から見つかってますのでその有力者との関係が伺われるかと思ってますけども国内では他に銀製の勾玉が若干見つかってますけども他に類例がないのでおそらく朝鮮半島で作られてこちらの方へ持ってこられたものだと考えています。 도쿄에서 1시간 거리인 가나가와 현의 이세하라시. 산노미야 히비타 신사라 불리는 이곳은 일본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 때 세워졌다고 자부할 만큼 유서 깊은 신사다. 지금까지 이 신사의 주변에서는 360여 개의 고분이 발굴됐는데 각종 장신구와 마구 외에도 3종의 신긴 고곡과 칼 그리고 청동 거울도 함께 출토됐다.
칼은 용문이 칼자루 형식으로 출토됐는데 칼의 손잡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장식은 용을 형상화한 무늬로 섬세하고 세련된 기품이 느껴진다. 고곡과 청동 거울, 그리고 칼. 천황의 3종 신기가 한 지역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일본에선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칼자루 장식은 경주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용머리 칼자루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한반도의 영향을 잘 말해준다. いずれもですね、日本の国内で作られたものではありますが、技術としては朝鮮半島の進んだ技術が入り、でそれを日本の国内の中でまたその日本政府の当時の大和朝廷から各地の有力豪族もしくは各地区の王様に配られたものとして考えてよろしいかと思います。そうしますとやはり朝鮮半島の進んだ技術が日本に入りということで考えてよろし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결국 한반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이 고곡 목걸이 역시 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래전부터 여기에서 고곡이 만들어져 온 것처럼 또 그만큼 오래전부터 이 신사에서 신으로 모셔왔다는 것이다. 매년 5월에 열리는 이 고곡 맞들이는 이 마을의 가장 큰 행사이며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다. 축제 전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そちらの方はこの地域に古墳がたくさんございまして、そちらの方からたくさん勾玉類、玉類ですね。そちらの方が発掘されておりまして、勾玉と申しますといろいろな神秘的な霊力があるとともに。 玉磨かれば光なしというように一生懸命磨いたものがこう光明を放つという意味から人の心からあらゆる面においての磨きをかけたところで発表の場を持った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 축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먼저 신사의 신에게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다음으로 액막이 의식을 거행한다. 축제 진행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기라는 인물이 고곡 맞들이를 주재하는 궁사를 시작으로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액막이를 해준다. 첫 식전 행사는 검술 시범. 천황의 3종의 신기가 거울과 고곡 그리고 칼인 것을 생각하면 일본인들이 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칼은 마음을 갈고 닦는다는 의미에서 고곡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본격적인 고곡 맞들이가 시작된다. 신전의 높은 곳에는 천황 부부의 초성화가 걸려있다. 일본의 신사 곳곳엔 이렇게 국가 신도의 전통이 아직 남아있다. 천황은 태양신의 자손이며 태양의 신에게 받은 선물 중 하나가 고곡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신격화된 천황의 보물로서 고곡이 곧 천황이라는 생각을 낳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고곡 맞들이의 절정은 아메노 구시 아카로 타마라는 긴 이름의 고곡 신의 등장이다.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이 고곡 신은 5월 고곡 맞들이에
단 한 번 일반에 공개된다. 비전의 이 고곡신은 방송 촬영팀에게 최초로 공개되고 있다. 사람들은 고곡신에게 가족의 건강이나 마을의 안녕 같은 소박한 희망을 기원한다. 한반도에서 유입된 고곡이 이곳에서는 신격화되어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伝統的な勾玉が置かれました。 신단에 고곡신이 모셔지면 내기가 충문을 낭독하게 된다. 이때 신에게 그동안 지었던 세속의 잘못을 낱낱이 고한다. 내기의 충문이 끝나면 곧이어 궁사의 충문이 이어진다.この神社には勾玉の祖先の神様である雨の串明る玉の命という神様がお祭りされております。この雨の串明る玉の命という神様なんですが、日本語で書きますと雨っていうのは天下の天という字を書きます。で串っていうのはまたの、言い方をすると非常に大いなる力を発揮するという。で明るいっていうのは明るい玉を作る、そういったような神様で、玉のように光っていて、どんな人でも心を磨くのと一緒に、技を磨く、そういったことを奨励するお力をいただける神様だと言われております。한반도에선 고곡이, 일본에서는 소망과 기원의 대상이 되었다. 숭배의 대상으로 뿌리를 내리더니 마침내 고곡은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게 되었다. 마음속에 저마다의 소원 한 가지씩을 품은 채 고곡신과 함께 고곡 맞추리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 고곡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잊혀져간 고곡은 일본에서 삼종의 신기, 천황의 보물이 되었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원을 설명하는 존재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변치 않는 가치와 신비로운 영적 세계의 상징으로 받들어지고 숭배된다. 천황의 보물 고곡은 일본에서 그렇게 자리매김한 것이다.